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요. 완전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니 민주당이 최고위원 회의를 여는데 거기서 왜 어제 사퇴한 검찰총장을 성토하고 그러죠? 이 자체가 윤석열 블랙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정치권의 최고의 화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뭐 노웅래 최고위원은 역사에 남을 최악의 검찰총장이다. 그리고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무책임한 정치 선언이다.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오늘날의 윤석열을 만든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거부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 제가 TV조선 신통방통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윤석열을 만든 것에 8할 이상, 제가 뭐 방송에서 8할 이상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거의 100%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와서 지금 기사를 보니까 한국일보가 인터넷판에 이런 걸 썼더군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야권 대선 주자 반열에 올려준 것은 역설적이게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다. 이걸 분석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 제 생각하고 너무나 비슷해서 그걸 우선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기사 보면 윤석열은 추미애가 키웠고 박범계가 사의를 굳히게 했으며 초선 강경파 모임 철험회가 사의의 명분을 제공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선 주자 윤석열은 여권 사람들이 만들었다. 역설적이다. 하는 게 한국일보 기사의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추미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별의 순간이라고 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별의 순간이 한 번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자꾸 이게 화제가 되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별의 순간을 누가 만들어줬느냐? 1, 2, 3 공신이 모두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다. 그거는 뭐 저는 객관적으로 팩트라고 봅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자, 우선 추윤 갈등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작년 1월 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했죠. 취임할 때부터 이 추미애는 윤석열 찍어내기 내지는 윤석열 사퇴시키기 위한 카드 아니냐, 조국에 이어서 그런 식으로 많은 평론가들이 전망을 했고요. 그랬더니 뭐 똑같이, 그래도 저는 사실은 그 정도로까지 전망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정도로 하고서 작년에 총선을 치를 수가 있을까? 치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정치부 기자들의 생각으로는 아니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팀을 모두 해체하고 그리고 한 석 달 뒤에 총선을 치른다? 이거는 저희처럼 전통적인 정치부 기자 시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선 패배가 자명하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감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재난지원금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될지는 몰랐죠. 추미애 장관이 1월 4일 날 취임을 했는데 하자마자 바로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추미애 전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팀을 모두 해체하고서도 총선을 충분히 훌륭하게 치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 판단에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하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지난해 1월에 처음으로 이제 권력 수사팀을 해체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반열에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그게 몇 프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1%였습니다. 1%. 처음으로 오른 겁니다. 그게 세계일보 조사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1% 올라.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를 빼달라 이렇게 세계일보에다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 그게 응답자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때 1%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갤럽 조사를 한번 보시죠.
추윤 갈등이 본격화할 때가 8월 달입니다. 이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뭐 감찰하겠다고 그러고 뭐 막 이럴 때입니다. 그때 윤 전 총장이 9%까지 갔습니다. 거기다가 직무정지하고 법원에 의해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고 징계한다고 난리를 친 게 작년 12월이죠. 그걸 다 거치고 나서 올해 1월 달에 한국갤럽 조사로 13%까지 갔습니다. 1년 사이에 추미애 전 장관이 13%를 만들어줬습니다. 0%에서. 이건 무슨 얘기냐.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잘 아시다시피 응답자들이 이름을 얘기해야 됩니다. 한국갤럽에서 불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차기 대선의 정치 지도자로서 누구를 선호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응답자가 누구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한두 사람 나오는 거 빼고 적어도 1%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그 명단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이 처음 나온 게 추미애 전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팀을 해체했을 때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왔고 1년 동안 추미애 전 장관의 일방적인 윤석열 검찰총장 공격이 있은 다음에 13%까지 올랐다. 이게 누구 공로입니까? 윤석열의 공로입니까? 아니면 추미애의 공로입니까? 이래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00% 오늘날의 윤석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박범계 현재의 법무부 장관 비슷하다. 물론 추미애 전 장관의 그 공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월 1일 취임식 당시에 검찰 인사에 윤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 그래서 마치 유화책으로 변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실제 딱 말뿐이었습니다. 자기하고 협의하는 모습 사진 찍어서 딱 일방적으로 공개하고요. 그러면서 말뿐이었고 실제 2월 7일 날 검사장급 인사를 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대검에 있어서 윤 총장의 징계를 윤석열 총장의 그 참모로서 보좌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하자고 앞장서서 나선 사람들을 교체해달라는 윤 총장의 요구에 대해서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민정수석까지 패싱해가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절망적인 내가 할 일이 없구나 하는 그러니까 이때 사의를 굳히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이게 한국일보 기사의 요지입니다. 내가 정말 할 일이 없구나. 그리고 나는 포위돼 있고 박범계는 좀 다를 줄 알았더니 이건 뭐 추미애 시즌2다. 저는 이미 시즌2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근데 많은 곳에서 박범계는 유화책으로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더군요. 그때도 저는 아니다. 이거는 포장지만 바꾼 추미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말이 딱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범계는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무력감만 안겨준 이런 상황이 됐고 심지어는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 사태까지 불러왔다. 이러니까 이제 나에게는 아무런 원군도 없고 나는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그 당시는 5개월 남은 것이요. 5개월 동안 완벽한 식물총장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 식물총장에서 내가 탈출구를 찾아야지 라는 생각을 굳히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일보 기자도 똑같이 생각을 했더군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2월 24일에 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이게 중대범죄수사청이죠. 등등 뭐 해서 당론으로 의견을 모으면 나는 당연히 따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검수완박 아닙니까?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완전 박탈을 하면 자기는 따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당론으로 정하면. 그러면서 나는 장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윤석열 방지법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검찰청법 개정안인데 윤석열 방지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그거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에 의해서 인사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압박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수청 이 문제로 또 압박을 받고 그 다음에 윤석열 방지법으로 또 한 차례 압박을 받고
절망감에 휩싸여서 결국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 누가 만들었느냐? 박범계 장관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두 번째 이 윤석열 사퇴의 공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런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석을 합니다. 작년에 직무정지와 징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 총장직을 던지고 탁 나왔어야 된다, 실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뭐 일각의 견해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수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쭉 내면서 던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명분이 과연 있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명분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나 이런 명분마저도 만약에 없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무슨 명분으로 윤 총장이 사표를 던지고 나오죠? 사표를 던지고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기 때문에 이 명분을 마치 짜고 치듯이 철험해라는 데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세 번째 이 공신반열에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중수처 설치법 발의 등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내세우면서 이번 주에, 오늘 금요일인데 사실은 원래 계획에는 이번 주에 법안을 발의하고 6월 중에 통과시킨다, 이런 것이죠. 근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걸 지지하진 않고 있지만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가 박범계 장관과 이런 철험의 이런 그 사람들이 밀어붙이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윤 총장으로 하여금 이거는 내가 사표를 나 때문에 자꾸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사라져주지 라는 명분을 제공했다. 이게 한국일보 기사의 요지고요.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방지법이라는 검찰청법 개정안, 그거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작년 12월 달에 냈더군요. 이거 언제든지 아마 4월 7일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요, 그거 곧바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까지 사표를 내고 있지 않았다면 명백하게 우연이죠. 그러나 명백한 우연을 이 사람들은 할 겁니다. 왜냐? 헌재로 넘어가면 또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아니었습니까? 2월 말에 사퇴할 것이 확정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탄핵을 밀어붙였죠. 헌재가 아니고 국회에서 탄핵을 표결에 붙여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지금 임성근 전 부장판사 퇴직했습니다. 헌재에서 심의할 의미가 없는데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철험회의 이런, 그러니까 황우나 김남국,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철험회의 이런 것이 결국 윤 총장한테 사퇴의 명분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1, 2, 3 세 번째까지의 모든 윤석열 사퇴의 공로자가 여권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집중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성토했다. 원래 성토하려면 이런 이 공로자들 1, 2, 3 이 사람들을 성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아니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 내가 물론 대선에 나오겠다고 아직 발표한 건 아니지만 여튼 이런 식으로 사표를 냈을 리도 없고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를 리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을 성토할 것이 아니고 추미애, 박범계, 철험회를 성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